가성비도 저렴하고 부담도 안 되게 얼굴 관리도 하고 촉촉하게 살려줄 수 있는 좋아 알려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스로 가꾸는 아름다움 셀프미입니다. 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하나의 효과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평소에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현재 머리 염색도 하고 몇 달 전에는 이제 머리 파마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술들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내 머리카락이 손상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제가 전체 염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뿌리 염색을 하고 이런 이제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머리카락들을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건데, 이 머리카락은 사실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어있는 세포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머리카락이 실제로 죽은 세포의 긴 줄기인 이제 케라틴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윤기나는 이 머리카락들이 죽은 세포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는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 모발 자체는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모낭은 피부의 외막인 그 표피가 접어 들어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낭 안에 기질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면서 피부 표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죽으면 이 케라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케라틴을 가진 죽은 세포들이 이동을 하면서 납작해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결합을 또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죽은 이제 세포들을 밀어 올리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으면 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또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0.2에서 0.4mm 정도 이제 자라나는데 한 달에는 거의 1cm 정도 이제 자라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똑같은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머리카락이 이제 잘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는 또 뽑히거나 빠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발모와 이제 탈모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머리카락의 순환 주기는 2년에서 6년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3단계를 걸쳐서 또 머리카락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순환 주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성장기, 그리고 이제 퇴행기, 그리고 이제 휴지기를 걸치게 되는데요. 성장기 동안에는 이제 계속 자라고 한 3주 정도까지는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가늘어지는 그런 퇴행기를 걸치고 나서 이제는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머리카락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낭에서 이제 빠지고 또 그 자리에 또 다시 자라나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머리카락의 이제 성장 주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거, 염색이나 이런 펌을 지금 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모발이 어떻게 해서 염색도 되고 어떻게 파마도 되는지 이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 이게 죽은 세포인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뭔가 손상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염색과 펌이 이 모발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이 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케라틴 같은 경우는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는 열이나 화학 약품을 통해서 이렇게 모발들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머리카락은 황을 함유한 그런 단백질의 일종으로 그런 사슬 모양으로 이루어진 이제 케라틴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좋은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슬 중에서는 폴리펩티드 사슬, 그 사슬을 이제 가로로 잇는 결사슬을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파마 약을 할 때 일제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1제 같은 경우는 알칼리의 수용액으로서 머리카락이 이제 환원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파마나 이런 웨이브들이 좀 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제2제 같은 경우는 제1제를 좀 산화시키는 역할로 이제 중화작용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머리카락의 그런 탄력성을 조금 더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로서 1제와 2제가 좀 다른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머리카락을 좀 연출을 할 수 있게끔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머리카락이 미의 기준을 좀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연 그대로로 놓기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또 그 시점의 유행에 따라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항상 좀 변신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신체의 일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내 머리카락은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머리에 연출을 안 하자니 전체적인 꾸밈의 완성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란 것을 자꾸 사용을 할수록 손상이 되는 걸 알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가 많이 가꿔주고 케어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마무리 짓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메이크업도 다 지우고 머리도 감고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머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는 저는 감을 때 약산성 샴푸를 사용을 해요. 피부에도 자극을 덜 하기 때문에. 자,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감고 나왔을 때 바로 해줘야 될 게 있답니다. 머리를 말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먼저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입니다. 시원해. 이렇게 짜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는 머리를 말려줘요. 이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파마 머리일 때 빗어주면 펌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피줄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빗어줍니다. 끝에는 빗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거의 뿌리 쪽만 빗어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래 말렸는데도 머리 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말리지를 못했고 한 2분의 1 정도? 지금 드라이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뭐 오일이나 에센스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것들 그런 거를 완전 다 말린 상태에서 바르지 않고 조금 젖어 있을 때 저는 바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일인데 이 오일을 머리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펌을 끝쪽에 세팅 펌을 한 거라서 끝쪽에다가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바를 때도 머리를 바를 때도 이렇게 움켜쥐듯이 머리를 비비면은 안 되고 머리를 이렇게 움켜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게 머리 손상을 좀 덜 해주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또 드라이 해주고 열감이 강한 거 3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덜하고 첫 번째는 이제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번갈아 주면서 해주고 있어요. 찬바람을 같이 씌워주면은 모발이 좀 늘어나거나 엉키는 게 좀 덜해져요. 말려도 다 마르지가 않네. 한 3분의 2 정도 말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겁니다. 젖어있는 상태에서 에센스를 바르든 오일을 바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젖어있는 상태에서 오일을 바르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를 바르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숱이 많아서 제품이 항상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찬바람을 어디 가니? 완전 100% 건조된 건 아니고 한 80% 정도? 이 정도. 이제 나머지는 한번 자연 건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마스크팩을 했냐고요? 머리를 감고 나와서 지금 말리는 동안에 시트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머리 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머리를 말리다 보면은 그 드라이기의 열로 인해서 얼굴이 되게 건조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말리는 동안에 좀 얼굴에 좀 팩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좀 시간 절약도 되고 얼굴이 건조해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시트 마스크를 제거해야 될 시간이랑 머리 말리는 시간이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끝나고 나면은 이걸 떼어가지고 그냥 버렸었는데 피부에 부착돼 있는 이 안쪽 면은 피부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건조하지만 이 겉면, 이 표면에 이 마스크 팩은 아직도 좀 촉촉함이 남아있거든요. 이 팩으로 머리를 한 번 더 마스크 팩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팩을 이렇게 떼보도록 할게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얼굴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했으면 얼굴이 엄청 많이 건조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길고 숱이 많아서 이 물에 한번 흥건해지면 머리 무게가 엄청 무겁다 보니까
이걸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뭔가 좀 더 이 무게를 좀 걷어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드라이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시트 마스크 팩을 붙여서 피부에 이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기초 제품을 안 발랐는데도 엄청나게 뽀송뽀송 하거든요. 수분 손실을 예방하고 머리를 말리는 시간 동안에 얼굴 케어를 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시트팩, 이걸 바로 버리지 않고 겉면에 수분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꾹꾹꾹꾹 여기다 발라주는 거예요. 머리 모발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비비면 안 되고 이게 남아있는 수분감이 여기에 흥건하게 발라질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그리고 이쪽도 꾹꾹, 이쪽도 꾹꾹. 제가 맨 처음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에요. 이 머리 모발이.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발 자체를 좀 더 수분감을 잃지 않도록만 도와주면은 그래도 푸석푸석하거나 모발의 엉킴이나 많이 손상이 되면은 금방 머리카락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분이라도 이렇게 보충을 시켜주자 이런 생각으로 머리 손상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라이를 하고 나면은 푸석푸석한 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아까 오일도 바르고 에센스도 발랐잖아요. 바르고 나면 머리에 윤기는 살아있지만 완전히 다 100% 건조해지면 다시 이제 그 푸석함이 좀 재발이 돼요. 그래서 80%, 90% 정도 이제 좀 말려놓고 이제 자연 건조를 시켜놨을 때 한 번 더 모발에 수분 보충을 이렇게 해주면은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손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계속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서 시트 마스크 팩을 얼굴에 쓰고 머리카락에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발라주니까 아까 되게 촉촉했는데 지금 건조해져 버렸어요. 이 시트 마스크 팩 자체가 수분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남아있던 이 수분감이 다 모발에 묻혀졌다는 거거든요. 모발도 촉촉해지고 좋아. 여러분 완전 일석이조죠. 얼굴 관리도 하고 바로 버리기만 했던 이 시트 마스크 팩으로 이렇게 머리 팩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시트 마스크 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활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특히 펌이나 염색을 많이 하시면 여기 끝에가 되게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헤어 트리트먼트를 할 때도 끝에 있는 모발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발라준 게 더 손상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끝에다가 더 많이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트팩에 남아있는 수분도 끝에 모발에 좀 더 많이 발라주세요. 너무 알뜰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기다. 너무 알뜰하게 썼죠, 여러분? 짜자잔! 완전 건조해졌어요, 시트 마스크팩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가성비도 저렴하고 1,000원 정도 하는 시트팩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얼굴 관리도 하면서 모발에도 수분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저의 꿀팁?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부담도 안 되게 얼굴 케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촉촉하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거 하나면 돼요.